자, 세 번째 Q&A, 국내 코로나19 관련 소식 그리고 이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현장에서의 어려운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그분은 저희가 일주일 내내 병상배정 날마다 요청드렸어요. 소재 격리라고 하는 거는 방치에 다름없어요. 우리들은 죽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예 의료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니까 의료진이 와도 뭐가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코호트 격리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하루 715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는데 사망자가 또 26명이 발생하면서 어느새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망자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와 함께 오늘 점심을 전후해서 또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던 경제인이죠.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 경제인과 접촉한 70대 성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4명이 모두 또 감염이 됐어요. 자, 물론 이 황운하 의원과 그 관계인들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겼다 안 어겼다 뭐 어긴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확진자가 생겨버린 마당에는 이제는 그 여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금 그걸 퍼뜨리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소모임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지금 감염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너무나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명이 식사를 해도 1명이 감염자면 그 나머지 분이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분은 집에 가서 또 가족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요양병원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네.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많고 네. 우리가 철저히 방역을 한 경우에도 보시면 감염이 돼요.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되고 본인도 모르게 가정에 가서 가족을 감염시키는 그렇죠. 그 고리가 생기다 보니까 요양원, 요양병원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이 황운하 의원의 경우는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확진자고 맞은편에서 식사한 사람도 확진자예요. 그런데 황운하 의원만 감염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어떤 기존에 의해서 이렇게 황운하 의원은 또 감염이 안 되고 바로 옆 사람과 맞은편은 또 감염이 되고 어떤 게 지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처음에 이제 PCR 검사 음성이 나왔지만 네. 아직은 모릅니다. 아, 조금 그래요? 더 기다려보고 더 검사를 해봐야 돼요. 황운하 의원도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다시 검사하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구치소를 보시면 계속 확진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접촉자 중에서도 PCR 검사 음성이었는데 대기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 있어 사후에 그렇죠, 진단이 그렇죠. 되죠. 그 정도로 PCR 검사가 100%가 아닙니다. 그리고 잠재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군요. 잠복기가. 네, 바이러스 양이 작은 경우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분들 각도를 보면 정면에 있는 분들이 좀 잘 걸려요. 아. 왜냐하면 비말이 튀고 히터나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도 바람을 타고 가기 네. 때문에 아마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검사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쪼개기, 테이블 쪼개기를 해서 따로 앉더라도 그 같은 공간에 있으면 충분히 걸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도 우리가 되겠군요. 칸막이가 있더라도 공기 중 감염, 특히 공기 중에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3시간 이상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생각한다면 식사 중에 감염되는 거는 대부분 대화를 통해서 비말 감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요양병원과 요양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양병원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요.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차마 본인 치료를 위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어르신들, 이 중환자들 또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그 안에서 함께 계속 머무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부의 남영주 기자가
이 최근에 취재를 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가슴 뭉클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가족들은 제가 생활보호센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도저히 내가 거기를 가면 여기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그냥 남았어요. 24시간 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누군가는 환자를 돌봐야 되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렸다고 이 환자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저귀, 오줌 다 누워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저 혼자 할 수는 정말 없거든요. 근데 식사도 계속 뭐 호줄로 밥 주는 것도 다 해야 되고 하는데. 교수님,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읽다가 울컥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같은 의료진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으시면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저거는 현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요양원, 특히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부분 못 움직이세요. 대부분 치매나 뇌졸중 이런 걸로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네. 식사도 코치로 다 우리가 드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대부분 나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분이 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다 그렇죠. 하고 있군요. 의료일과 간병인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감염도 잘 되지만 그 간호사분은 잠도 못 자고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환자분은 환자분대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때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을 하시게 되고 네. 또 거기서 폐렴이나 그런 게 걸리면 병원을 옮겨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네. 지금 코호트 격리를 당해서 오지를 못하고 그냥 사망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걸린 분보다 코로나 걸리지 않은 비코로나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사망이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호트 격리에 대한 지금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코호트 격리를 했지만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느 정도 이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는 이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코호트 격리가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집단 격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음성자와 양성자를 따로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코호트 격리라는 거는 외부로의 감염을 차단하는 목적인데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사망자 계속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의료진과 병상이 없어서 대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검사를 빨리 네. 여러 번 해서 확진자 수를 줄이고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병상에 입원을 시켜야지만 네. 이 사망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19의 특징은 일반 박테리아 폐렴보다 훨씬 나쁜 것이 네. 증상 발현 후 일주일이 되면 네. 대부분 급성호흡부전이나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응급실에서 사망하시거나 네. 대기 중에 사망해서 봤더니 코로나 환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 접촉을 해서 PCR 음성인데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해서 사후에 보니까 코로나죠. 어허. 그런 식의 지금 너무나 의료가 과부하가 걸려 있다 보니까 네. 또 하나는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고령자가 몸이 조금 안 좋아요. 날씨가 너무 춥죠. 검사를 못 갔어요. 너무 아파서 갔더니 이미 3, 4일이 지나서 검사를 하고 검사라면 주말이 끼면 이틀이 걸려요. 검사 결과를 보자 그 다음날 사망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료 체계가 지금 과부하가 분명히 걸려 있고 네. 검사도 정부에서 무조건 PCR 검사를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날씨가 춥고 몸이 힘드신 분들, 네.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주시면 이게 바이러스가 양이 많고 증상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양성률이 높거든요. 신속 항원 검사 그러니까 한 10분 안에 검사가 그렇죠. 즉각 나오는 예. 그 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본인이 구매할 네. 수 있으면 집에서 몸이 좀 안 좋으면 바로 검사를 해서 아하. 나오면 바로 연락을 하고 PCR 검사 받고 입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말한 사후 확진된 분들이라든지 네. 응급실에 사망하시는 분들은 검사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더 빨리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지금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일주일로 이제 PCR 검사를 땡기셨는데 네. 종사자만 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아하. 거기 입원한 입소자들 그렇죠. 그렇죠. 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전국의 요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을 다 검사를 PCR 일주일만 못합니다. 그렇죠. 워낙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종사자들이 많기 물론 감염을 많이 시키니까 PCR 네. 검사를 하고요. 입소자들은 신속항원 검사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 가운데 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의 한 택시 회사의 기사님들을 전수 검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10분이 감염자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분의 택시 기사님이 운전을 하셨을 때 탔던 승객 190명 이상이 지금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지금 주차 공간이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디 네. 목적지를 갈 때. 지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감염 위험이 높습니까? 택시 안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렇죠. 우선은 택시가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이라 히터를 트시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기사분들께서도 손님이 타고 있을 때 마스크를 쓰지만 손님이 내리시면 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시를 이용할 때는 최대한 마스크를 KF를 꼭 쓰세요. 아. 예, 그리고 타자마자 창문을 열어서 최소한 10분 정도 환기를 하고 네. 내린 후에는 손잡이나 이런 걸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손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 택시를 탈 때도? 네네, 그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당분간은 택시를 탈 때 이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데 단순한 비말 차단 마스크가 아니라 KF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그리고 택시에서 손잡이를 만지거나 이럴 때는 꼭 손 세척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타고 나면은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환기를 한번 시키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의 안전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객들도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안전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